안녕하세요. 여기는 고향 영상 미디어 센터고요. 오늘 만난 여러분이 지금 얼굴 안 보이셔서 굉장히 궁금하시겠지만 너무 아름다운 오이는 독수리 오형제는 고향 FM 가족들입니다. 오늘 저희는 기획 특집으로 하는 숲이 될 나무의 한편으로 마침 이슈가 되고 있는 아주 좋은 주제를 골라서 용감하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고향 영상 미디어 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고향 FM에서 숲이 될 나무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이 프로그램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시끄러운 깨디고요. 저희 옆에 굉장히 잘생기신 오랜만에 뵙는 주디님이 나와 계시고 오늘 방송은 주디님의 제안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한강 선생님의 작품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처음 받았잖아요. 그 문학상을. 기적. 평화상은 그래도 좀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온 거지만 그 노벨의 가치를 상으로 만든 그 의미에 적합한 거는 사실 문학상이 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분야가 이제 본물 터지듯이 터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 한국어가 이걸 통해서 굉장히 세계화되고 주체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좀 해보자고 일반 범인이 얘기하는 평가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너무 길다고 협박이 들어와가지고요. 말 끊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범인이라고 하셔서 평범. 평범한 범인 철컹철컹. 오늘 저희가 인사도 아직 못했습니다. 저는 아까 깨디라고 소개드렸고요. 돌아가면서 인사 한번 하시죠. 근황 토크. 안녕하세요. 꽃띠 정혜경입니다. 꽃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꿈꾸는 남자 꿈디 임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풀디 최은영입니다. 풀 키우세요? 풀 먹어야 되는데 채식으로. 채식주의자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채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먼저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그 거리로 한 두 가지만 좀 제기하고 싶은 게 하나는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는 건 그 언어적인 측면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세계의 주류 언어로 간 지가 한 번도 없는데 예전에는 영어를 번역을 못 해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작품이라도 대상이 되지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 언어의 수준은 굉장히 높은데 영어로 쓰는 사람들은 영어권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만 나왔는데 이게 지금 동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영어권에서. 또 하나는 이 번역가가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네. 번역하신 분? 한강의 팬이라고 들었습니다. 번역하신 분이. 뒤에 스미스인가 뭐 이렇게 들어가는 분인데 이분의 번역은 그 일상 번역하고 달라요. 이분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분의 번역 스타일이 굉장히 다른데 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그런 경위나 이런 부분을 한번 자유롭게 얘기해보자. 일본에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본 작가가 근데 한강 작가가 받아서 아쉽지만 뭐 축하한다 뭐 이랬다고 뭐 그런 얘기도 들었었어요. 국내에서도 본인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대요. 황석영이란 그분 얘기가 많이 됐었죠 원래 사실은. 네. 받아도 거기서 먼저 받죠. 근데 올해가 여자 순서니까. 아시아 여성. 아시아 여성. 그래서 그 토지가 바다에 가능성이 더 많은데 한강 작가가 또 됐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좀 던지는 말로 하면은 한강이라는 작품의 작품을 떠나서 가시리 있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작품인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하신 분의 어떤 그 번역의 그 논리가 뭐냐면 이분이 한국어를 독학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한국어를 독학을 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인데 그 전에 문법 체계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 문법 체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식으로 한국어를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하나는 이분이 영어로 번역이 어려운 거는 그냥
단어를 그냥 썼어요. 그냥 음. 고유명사요. 그게 중요한 것 그거를 같아요. 문학적으로 어, 표현할 때는 멋지다. 관계성을 깨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오빠란 말을 그냥 쓰거든요. 오빠란 말을 브라더라고 하기도 어렵고 시스터라고 하기도 어려운데 그러면 브라더 시스터란 말을 쓰면 걔네들의 관계로 딱 국한이 돼 버린다고. 우린 그 뜻이 아닌데. 그 뜻이 아닌데. 그래서 그거를 자른 거지 그냥. 아 그러면 그냥 오빠로 쓰자. 음. 지네들이 해석을 해야지. 음. 근데 그게 가능했던 거는 사실은 난 BTX라고 봐요. 맞아요. 음. 아이돌의 그러니까 힘이에요. 네, 한국은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한국이 K-팝 문제가 인정받는- 있는데 만약 맞아요. 한국의 노래가 인정받은 게 아니라 BTX의 가장 큰 부분은 한국어 가사가 인정받은 거예요. 그 BTS의 한국어 가사가 BTX의 가장 뛰어난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말 가사를 그대로 거기다 노래에다가. 넣었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상을 받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걔들도 우리말 가사로 노래를 불러요. 적어도 우리가 우리말에 대해서 영어로 걔들이 알아듣게 어떻게 해석해 주려고 발버둥 치던 시대에서 우리가 우리말을 하면 걔네들이 이게 무슨 뜻인가 자기들이 이해하려고는 패턴으로 바뀌었다는 그리고 거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들도 예전에 비해서 엄청 많이 늘었잖아요. 그 K 문화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때가 된 거지. 음. 무르익었어. 저는 개인적으로 실은 이제 이 방송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유가 네. 제대로 작품을 통독하지 못한 채로 이제 들어온 건데, 어느 날 이제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뉴스에서 어느 날 일어났는데 네. 노벨 문학상을 받았대, 우리나라 사람이.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꿈 같고 기적 너무 같고 자랑스럽잖아요. 너무 자랑스럽죠. 기분이 좋은 일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이전에 당연히 유명하니까 한강 작가에 대해서는 이제 뭐 자세히는 몰라도 어느 정도 주워 들은 그냥 풍월로 뭐 채식주의자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뭐 이 정도만 알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취향에 따라 저도 이제 읽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읽은 건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고 난 이후에 엄청난 기사들도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읽은 기사를 배경으로 예. 말씀드리자면 좀 어쨌든 불편했죠. 예. 그런 문체나 표현법이 그 사람의 개인적 취향에 따라 이게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취향에 따라 이게 막 아름답고 예쁜 문장만 있는 게 아니라서 표현이 받아들이기가 이제 뭐 소화하기 힘들다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너무 깊이 빠져서 한강 작품만 일부러 아예 콜렉트해서 미리, 그러니까 이런 노벨상 얘기 나오기 전부터 모아뒀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올리신 분도 제가 봤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최근에 여러 모임에서도 그럼 우리 이 작품으로 한번 읽고 얘기 좀 해보자 이런 말들도 나왔는데 막상 구하려니까 이제 풍기 현상인 거예요. 어떤 계기로 인해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극단의 채식주의를 이제 실천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옆에 있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그 폭력적으로 먹이는 고기를 억지로 먹이고 막 그런 장면이 묘사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김창완 가수 그분이 네. 김창완님이 진행하는 어떤 거기에 저도 그 그거 한강 작가님이 오셔서 그 두 분이 말씀을 나누는데 김창완님이 이거 나 더 이상 못 읽겠다. 표현이 너무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육식 이게 상징이거든 이게. 그러니까요. 육식. 약간 폭력의 상징. 그러니까 억압에 대한. 육식이 일반화돼 있는 그런 그 섭취 방식이고 이제 고기를 피한다는 거 아니에요. 채식을 한다는 거. 이게 이분이 상 받고 나서 딱 처음 발생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뭐라고 했어요? 인터뷰 안 하겠다. 그리고 그거 전쟁이 발발되고 있는 이런 네, 엄혹한 네. 현실에서 내 상 받았다고 축제할 자랑할 수 일이냐.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각이 그거예요. 뭐냐면 그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살상하는 그런 게 이제 세상에서는. 육식주의자들의 세상이라고 맞아요. 보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채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그 채식을 육식주의자들이 엄청나게 탄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그런 육식주의자들의 세상이 돼 있는 거를 뭔가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런 거를 너무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건 취재 기사가 아니다. 문학이다 이거는. 음. 그리고 그렇게
뭐 혹평하는 사람과도 한테도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는 평가예요. 네. 평가의 한 부분이라고. 그 평가가 다양한 거가 중요한 거지. 한강 작품 찬양 이것도 웃기는 얘기고. 근데 어쨌든 기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품에 관한 얘기보다는 그 노벨 문학상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네, 어떤 의미 네. 그런 저희- 거를 보자는 거죠. 그냥. 아까 저희가 이제 오늘 주제를 듣고 오면서 안 그래도 그 얘기했는데 아니 올림픽에 나가서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받아왔는데 이게 물러달라고 할 일이야? 타당한 심사의 기준을 통과한 거냐 만 거냐 이런 얘기를 우리 내부에서 하고 있는 게 말이 돼?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물론 그- 의견은 저는 각자의 몫이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건 또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그 노벨 문학상의 무게가 약간 제가 오죽하면 이게 꿈일까 제 그런 표현 잘 안 쓰는 사람인데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이 딱 맞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거는 해피하고 기쁜 일로 저한테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근데 그리고 제가 뭐 작품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했다면 실은 속으로는 좀 부럽고 샘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냥 우리나라 국민으로서는 이게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떠나서 어쨌든 문학성으로 평가받은 거잖아요. 이건 정치성으로 평가받은 게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이제 글을 쓰고 싶어 하지만 늘 제가 생각 내 인생에는 글 쓸 만한 드라마틱한 역경이 별로 없어. 뭐 이런 그 변명을 스스로 했던 적이 있는데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저는 제 개인의 시야에 머물러 있었다면 정말 많은 작가들이 어떻게 보면 그걸 우리가 함께 사는 그 사회 그리고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 외면하지 않고 그걸 정면으로 다뤘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저는 평가해 줄 만한 얘기고 그걸 다뤘을 뿐만 아니라 그 굉장히 문학적으로 우수성을 그 증명받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아 이분이 원래 들어오기 전에 네. 이 작품을 읽어보지 않아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이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하신 분의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지금 내공이 있으시네. 거의 주도를 하고 있으니까 맞고 빨리 딴 분 얘기하셔요. 네. 근데 요약본 같은 걸 보면은 굉장히 난해한 것 같아. 거칠고 난해해서 우리가 표현 자체. 뭐 러브 스토리나 아니면 그림에서 볼 때 네. 모나리자나 미켈란젤로의 그림 네, 같은 네. 건 부드러워. 얼굴에 그 인상을 갖다가 표현해 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추상적이라든가 아니면 좀 가혹한 그림을 그린 걸 뭉크 우리가 같은. 해설을 하라고 그러니까 네. 그렇지 문구처럼 뭉크의 절규 그리고 같은 그림. 해석을 하려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요건 글들이. 조금 사적인 질문인데 어떤 남자 작가 이거는 이제 편집하시고 남자 작가가 막 혹평을 했잖아요.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 저는 이제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으니까 상 받으면 같이 막 축하해 주면 좋을 텐데 저도 선생님 의견처럼 그럴 텐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작가들은 들었어요. 자기 세계가 있다고 봐야 되고 음. 자기 세계를 맞추려고 안 해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그 작품의 소재 자체가 예민하지. 어떤 그 사회나 국가의 폭력이나 그 특히 이제 두드러지는 게 사실 근데 5.18에 네, 관한 하고. 이야기는 이분 말고도 굉장히 네, 네. 그거를 난해하게 네. 자세하게 그 집필한 책들도 많았고 네, 우리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역사적인 측면에선 사실 그거는 알아야 될 일이거든요. 우리가 네, 네. 알아야 될 네, 일이기 때문에 네, 그걸 네. 갖고 그러니까 비난받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그런 문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걸 바라보는 시선이 좀 극과 극인 부류가 나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 5.18이나 4.3 사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뭐 어떤 뭐 표현이나 이걸 가지고 그렇게 뭐 뭔가 폄하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소재에 대한 민감성 때문에 혹시라도 만약에 이제 약간 반대하거나 부정하거나 약간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분들은 그런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서로 출발점이 다른 데서 오는 거고 물론 그런 작품들이 많은데 다른 작품이 이렇게 활자가 안 되는 거는 이 정도의 강력한 상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이겠죠. 이게 그 해설 아래 드러났고 그런 문제는 역사가 평가를 해주고 그죠. 또 이렇게 상을
받는 그런 평가가 되는 것이니까 네. 좀 시끄러운 잡음 같은 거는 네. 있어도 어차피 사라지는 거겠죠. 네. 그리고 아까 조금 얘기하신 찌질하게 것처럼 그 금서로 정해졌던 네, 네. 작품이기도 했던 거고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또 한번 서로 이야기해 보면서 더 이 가치를 다져가는 것도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을까. 한강 작가의 작품은 네, 사실 이미 인정받은 작품이에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노미네이트도 많이 그- 됐었고. 아니 그 노벨 문학상은 작가한테 주는 상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이전에 이분은 부커상을 받았다고. 부커상. 음. 그 벤- 노벨 벤- 문학상보다 음. 부커상이 더 인정받는 상이에요. 무슨 상? 맨부커상. 그래서 부커상. 맨부커. 네, 네. 줄이지 그거는 마세요. 그거는 이제 작품에 주는 상이라고. 음. 어제도 KBS, EBS인가 나오던데 부커상에서 맨부커상에서 그 작품을 선정하는데 그 선정 과정이 장난이 아니에요. 한 100명인가 심사위원단을 만드는데 전에 했던 사람은 절대 안 되고 새로 뽑고 심사위원들은 그 나온 작품 100%를 다 읽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 연관된 거 뭐 예를 들어서 이 엄격하게 심사를 하도록 그 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누군지는 몰라. 브라인드가 돼 있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뽑고 여론조사 결과도 거기다 첨부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뽑는 상이 부커상이거든. 거기 이미 작품이 거기서 선정돼서 그쵸. 받았어요. 노벨 문학상만 못 받은 거지.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은 그런 것들이 다 쌓여서 야, 이 정도면은 이분이 그 검증된 받을만 분이다라고 하겠다. 한 거고 그 전에 음. 이미 그 한국인의 정서나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K-팝이라든지 뭐 그 K-푸드라든지 모든 방면에서 네. 경제력의 상승과 함께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분위기가 된 바탕 위에 있었다는 게 행운인 거지 사실. 네. 네. 그들의 이해도를 높여놓은 상태인 거겠지. 네. 베이스. 그리고 한국어를 그냥 맨 그걸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네. 경제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성장하고 또 이제 문화와 문학이 또 한국 K-팝으로 이렇게 적응하고 있는데 그럼 결국에 우리는 정치만 더 발전하면 되겠네요. 정치가 없죠. 한강 쌤의 작품 안에서도 실은 결국은 가장 잔인하고 거대한 폭력이 묘사돼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읽지 않고서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 무게가. 그런 면이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저는 그래도 아까 왜 선생님이 그 얘기하신 그 인터뷰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이제 잔치를 하겠냐라고 했던 그 인터뷰를 듣고 저는 더 이렇게 매력에 빠진 것 같아요. 네 머릿속에 아니 지구 한 켠에서는 누군가 굶어 죽고 저기서 전쟁이 몇 년째 끝나지 않는데 우리는 일상을 살고 또 잊어버리고 막 여행도 가고 막 꽃 앞에서 사진도 찍는 게 때로는 이 참 삶의 굉장히 모순이라는 생각을 문득문득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만 하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저는 또 잊어버리고 사진 찍고 이렇게 헤헤 하고 다녔는데 그런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의 자세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짧은 인터뷰에서.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위대한 작품을 보면 전쟁과 폭력이 안 들어간 게 없어요. 맞아요. 그런 정도의 극악한 상황에서 사람의 어떤 감성, 어떤 이 인간에 대한 그 고민을 심오하게 한 작품들인 거지. 탁터지바고도 그때 뭐 혁명 일어나고 그쵸. 나가지고 그 속에서 사람이 수백만이 죽어가는 중국의 그 위대한 작품 같은 경우는 그때 그거는 모택동이죠. 혁명식이. 그렇긴 하네요. 일본도 그러네요. 마찬가지. 대만도 그 아카데미상을 받은 건가 뭐 그 상 받은 영화가 뭐냐면 중국에서 넘어와 가지고 대만인을 학살한 영화예요. 그런 정도의 이제 인간의 어떤 그 밑바닥까지 이제 뭔가를 드러내는 그런 암울한 거를 문학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작품. 깊이가 있기 때문에 상을 받는 거지. 뭐 가장- 이거 5.18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소재가 되는 거고. 소재가 되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 깊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게 모든 그 전 세계인들이 공감을 얻는 거기 때문에 인정받는 거지. 난 그건 좀 잘못된 평가라고 봐요. 근데 그런 평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팔레스타인에서 다음에 그 문학상을 나오겠네요. 거기서요. 뭐 또 그렇죠. 먼 미래에 그럴 수 그렇게 있죠. 있을 수 오히려 있죠. 팔레스타인 쪽이나 이런 쪽이 더
근데 이제 거기는 글을 쓸 수 있는 여건을 못 만들고 있으니까 그치, 나라 그럴 자체가 수- 전망이 그렇지. 이렇게 아, 하다 행복한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는 언제까지 갈지. 문학이라는 게 뭐 이렇게 정의하면 위험한 발상일 수 있는데 정말 그냥 피 위에 홀로 한 송이 꽃이 피우는 게 문학인가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뜻이기도 하겠고 극한의 상황을 예. 묘사를 잘한다는 뜻이죠. 어떻게 네, 네, 하느냐. 네. 그 사람의 감정 깊은 곳에서 그 사람의 감정을 그러니까. 끌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얼마만큼 본 사람의 내면을 다루느냐.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만큼 또 그걸 승화를 시키느냐. 뭐 이런. 오늘 이건 방송에 작품. 뭐 자기 술도 끊고 커피도 끊었는데 앞으로 자기가 10년 남은 것 같은데 글 쓸 수 있는 연한이 딱 지금 구상하고 있는 3편의 작품만 쓰고 끝내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또 했더라고 오늘. 그러니까 작가예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도 그만두고 음. 전업 작가로 활동하는 왜냐하면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인세가 뭐 워낙 많이 나올 테니까 음. 이제 그런 걱정은 필요 없을 거고 그렇죠. 먹고 이제는 사는 데 작품에 있어서는. 그 권위도 생겼고 그러니까 이제 작품에 전념할 수 있는 게 됐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나머지 또 네. 네.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저 어저께 온 따끈따끈한 한강님의 책 받았어요? 채식주의자 어제 받았어요. 어제 박수, 이거 밤에 박- 이거 받았어요. 박수다. 못 구한다더라고요. 네, 못 요즘에 구해요. 네, 미리 그래도 주문해놔서 어제 받아가지고 오늘 가서 빨리 읽어볼 거예요. 한 번에 어떻게든. 읽기가 힘들 텐데 그게. 그러게요. 어떻게든 좀 구입하도록. 아니 네, 폭력적이고 그래도- 자극적이라 한 번에 읽기가 그래도 힘들. 읽을 거예요. 밑줄 그으면서 예, 우리나라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게 참 기쁘네요. 네. 그리고 이게 나라가 변한다는 그런 거죠. 그 점점 우리나라가 옛날에 타고르가 뭐 아시아의 뭐 한국을 조용한 갖다가 나라. 네. 아니 위대한 뭐 네, 조언을 위대하고 했었잖아. 조용한 나라. 그런 식으로 국군이 옛날에 국격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국군이 좀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라 굉장히 이 한강 작가의 노벨상이 굉장히 반갑고 또 뿌듯하답니다. 네, 저도요. 노벨 문학상은 감히 상상도 못할 어떤 그런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럴 정도의 남에게. 근데 그걸 보는 건 사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아서 아예 어떻게 우리나라가 근데 그랬었는데 이게 사실화되고 현실화되는 거를 보니까 너무 자랑스럽고 어쨌든 너무 뿌듯하고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뛰어가서 안아주고 싶더라고요. 네. 알긴 알죠 우리가. 전 이 뜨거운 그 한강님의 작품이 지금 매출이 그 건당 다 다른 작품마다 다른데 그 짧은 기간 안에 5천 몇 배가 지금 팔려 나가고 있대요. 500배가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전 출판계나 서점가의 돌풍을 일으키고 그런 정말 좋은 현상인데 이 현상이 너무 냄비처럼 끓다가 금방 식지 않고 오랫도록 이렇게 장기적인 사랑으로 또 한강뿐만 아니라 그런 한국 문학을 하시는 좋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 좋은 작품들을 골고루 다 읽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벨상의 가장 핵은 문학상이에요. 그 문학이 이제 전 세계 이제 인류의 어떤 공통 그런 부분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노벨상에서 문학상이 가장 큰 건데 그거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어라는 것이 이제 세계 언어의 주류로 이미 등극을 했다. 뭐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제 과학상은 엄청나게 들어올 거예요. 그 우리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작품은 작품대로 그냥 우리가 따로 얘기할 필요가 있는 네, 거고. 네. 그래서 그거를 얘기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나라구나. 이게 좀 의미가 있다 싶어서 평범한 사람이 한강의 노벨상 수상은 어떤가 하는 주제로 다뤄봤습니다. 네, 여기는 고향 영상 미디어 센터고요. 지금까지 함께 얘기 나눈 우리들은 고향 FM의 풀디 꽃띠 꿈디 깨디 주디. 네, 주디님이었습니다.
어쨌든 가장 핫한 주제를 갖고 오셔서 감사하고요. 가을이 더디지만 와서 또 우리 곁을 어느새 물들이고 있더라고요. 그 가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문학 작품 이 가을에 많이 읽으시면서 잘 지내시다가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